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당선이 돼서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재보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좀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 그리고 시의회 이런 데서 잇따라 어깃장이랄까 좀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이번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것이 지금 부동산 문제, 그 중에서도 공시가 문제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올랐고 정부에서는 90%까지 시가에 이렇게 올리겠다는 것을 단계적인 그런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까지도 오세훈 시장과 공동전선을 구성해가지고 공동전선을 펴면서 관철을 해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잇따라 제동을 좀 걸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중요한 어떤 변수랄까 전국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초안지에 보면 항우하고 유방이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항우가 죽을 때 그 사면초가라는 말 있죠. 네 방향에서 전부 이게 초나란 노래가 구슬프게 흘러 나왔잖아요. 사면초가. 이걸 이제 빗대 보면 오세훈 시장은요. 오세훈 시장은 이제 그 사면 문가, 사면이 문재인 가 노래. 그렇죠. 또는 이제 그 사면 박가, 사면이 박원순의 노래. 이런 사면 문가, 사면 박가 이런 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보세요. 네 가지. 자, 첫째는 이제 그 홍남기가 뭐라 했어요? 야, 너 지방자치할 때 너 마음대로 못해. 우리 중앙정부하고 협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못받는 홍남기. 이게 첫째 하나의 문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 의장이 덕담하러 처음에 갔더니 시장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하고 이게 다 상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김인호 의장이 서울시 의회. 이게 두 번째 사면 박가잖아요. 고집부리라고 뭐 그랬다고 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김어준의 좌파 언론한테도 쌓여 있어요. 김어준이가 뭐라 했어요? 놀랬잖아요. 내 함 잘라봐. 지금 이게 우리 딱 공영재단으로 독립했는데 내 자를 수 있어? 그럼 이게 계속 좌파가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인터 건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나한테 와서 인터뷰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전에 박원순이도 연락했는데 내가 거부했다고. 참 이렇게 오만 방자한 자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박원순이가 몇 년 동안 시민단체 뿌린 돈이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뿌리난 박원순이 키우는 좌파 시민단체 있잖아.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지금 이게 거의 몇 년 동안 한 7천억? 엄청나게 뿌렸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앞에는 크게 그 중앙정부, 그 다음에 그 94%가 되는 시의회, 그 다음에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좌파방송, 그 다음에 그 박원순이가 뿌리놓은 완전히 그 좌파 시민단체, 이 사면 초과예요. 이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그 오세훈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 점에서도 이제 공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사님 말씀하신 공시지가 있죠. 이거는 정말 이게 심각해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공시지가는요, 이번에 그 19% 올렸죠. 19%.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게 63개입니다. 공시지가가 딴값만 하는 게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63개 항목에 63개 항목에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잖아요. 이걸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서초구에 제가 조원희 구청장 잘 알잖아. 서초구에 공시지가가 15억인데 12억이 거래됐어요. 15억 공시지가에 12억 거래됐다는. 이거야말로 이게 좌파들이 양털 깎 때 우리 세금 거둘 때 양털을 깎는다 하잖아. 자꾸 이게 세금을 그냥 올리면 저항이 노니까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모든 이게 세금을 국민한테 이게 탈취해가는 강도입니다. 강도. 이게 중앙정부 강도입니다. 약탈경제죠. 19%. 그래서 이걸 오세훈 시장이 법으로 바로잡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게 국토부 장관 권한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가 이렇게 제조사해가지고 근거를 남겨놓으면 소송할 때 도움 되거든. 공시가 너무 높으면 소송할 수 있거든요. 우리 판례가. 따라서 이제 앞으로 기준이 되고
소송할 때도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조은희, 원희룡 손잡고 공시가부터 제조사는 거는 지극히 잘하는 거고요. 여기에 누가 나서야 되느냐? 박영준도 나서야지. 그다음에 이철우, 권영진 다 나서야지. 저는 이게 우리 우파 자치단체장이 전면적으로 공시지가 제조사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공시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아마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에 조세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근 정책 이것으로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뭔가 좀 대안을 내놓기는 내놓을 것 같아요.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당선되면서 많은 그 보수 우파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강력히 제한했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겠다. 특히 층고 제한. 지금 한강변 같은 것은 35층으로 딱 묶어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의회 의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고 또 정부의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시장과 정부 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부는 공공주도로 하겠다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은 민간주도가 옳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문재인이가 뭐 아예 그냥 공급은 확대도 안 하고 수요만 억제하자 계속 이게 세금으로 때려잡자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바뀐 게 이제 공급 확대 온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뭐 조금 이게 평가해 줄 만한데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변창흠이가 사표 낸다 수리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 단독에 보면 선거 이겼으면 변창흠이 유임하려고 선거 이겼으면 유임하려고 했다. 이런 게 단독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이게 무슨 꼼수입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그때 사표 낼 때 변창이 뭘 했어요? 그냥 이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마무리하면 사표 수리한다 했죠. 근데 유임시키려고 한 것도 꼼수고요.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이가 나쁜 게 그럼 이게 그 변창흠이 네가 하던 거 마무리 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대로 밀고 나갔다는 거죠. 지금대로 밀고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국가가 공영 주도로 이게 부동산 공급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주 잘못됐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추미애도 그렇고 유시민도 그런데 옛날에 미국의 왜 헨리 조지인가요? 그 지대 이론 있잖아. 헨리 조지. 이분에게 토지를 국유화시키려 했죠. 추미애가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요. 들고 나와서 맨날 떠드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양호고. 그러니까 이게 그 토지라는 거요. 물론 이제 일반 재화보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요. 토지라는 게 물론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재화 물건보다는 특수한 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토지도요. 주택도 이게 근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기는 게 맞아요. 결국 이 토지 공개는 국가 주도인 게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거기에 러시아나 관계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는 지금도 이게 그 공영 주도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이라도 이게 민영 주도 있잖아요. 시장에 기본적으로는 맡기고 물론 이제 시장에 아주 큰 부작용 역기능이 있으면 약간은 개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이게 바로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민간 자율적인 개발 이런 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게 빨리 변창흠이 사표 수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정부 측에서 완강히 이렇게 제동을 걸기 때문에 친정인 국민의힘한테 SOS를 쳐가지고 11일 날 국민의힘하고 서울시하고 합동 그런 대책회의도 가졌어요. 그래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결국 뭐 경북지사도 다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연대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서울시의회도 109명 중에서 101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금 콧방귀도 좀 안 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공공주도 이사 대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노력해야지만 다른 국민의힘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번에
재보선에서 이긴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해야겠다. 그러면은 저쪽도 이제는 밀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2부에서 야당은 이제 그 배고픈 하이에나는 늑대처럼 처절하고 절박감 가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그 국민의 민생 문제 있잖아요. 이런 부동산 문제는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벌써 이게 뭐 부산 서울 이겼으니까 만족해가지고 예. 배부른 이제 개돼지처럼 있으면 국민들이 또 언제 민심을 움직일지 몰라요. 망합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게 그 뭐 안주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싸우지 않고 부동산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면요, 다음에 대선이나 다음에 지방선거 있죠. 이때는 이게 그 국민의힘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자꾸 이게 그 의석수 탓하지 말자는 거죠. 의석수. 항상 이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가 개가 싸울 때 중요한 거는 투지지 덩치가 아니다. 덩치가 이게 크다고 이기는 개가 아니에요. 예. 싸우겠다는 투지입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 의석이 94%가 민주당이잖아. 그럼 이게 몇 명이 국민의힘 의원이 1등 100으로 싸우자 이 말이지. 1등 100이면 5명이면 500명 싸우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의힘도요, 지금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요, 이미 민심이 떠나버렸잖아, 민주당을. 네, 그럼요. 그럼 이게 민심이 국민의힘을 실어주거든, 힘을요. 따라서 저는 처절하게 이번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정이 정은 아니지만 우리 그 국민의힘 당하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서울시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 협력해가지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이게 반드시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13일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서울시장은 뭐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발언권이 있고 참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참석을 해왔어요. 과거 MB 정권 때도 박원순 시장이 그 당시로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참여해서 가끔 쓴소리도 하기는 했어요.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서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은 대개 처음은 뭐 인사 정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은 지금 워낙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 코로나 대응 이런 문제를 놓고 정부와 또 오세훈 시장 간의 시각이 첨예하게 좀 부딪히는 측면들도 있고, 정부가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대책 이게 지금 엉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조금 쓴소리를 하려나요? 제대로 하겠죠. 아, 그래요? 제대로 이게 저는 쓴소리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오늘 이제 바로 오세훈 시장이 그 기자회견 했죠. 서울시 독자적인 방역 대책. 저는 상당히 와닿아요. 지금 이게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10시에 문 닫아. 다 이렇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유흥주점이나 여러 가지 업종별로 있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10시 하면 이게 다 망하는 데 많거든요. 어떤 거는 이게 11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12시도 있고, 또 어떤 거는 10시도 하고, 그러려면 이게 그냥 하면 또 이게 방역에 문제가 있으니, 그래서 이제 이거 신속 진단 키트 있잖아. 예, 예. 신속 진단 키트를 공급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게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맞춤형 대책이 있죠. 지금 이게 그 방역이요, 문제가 제가 보기에 방역이 전 세계 꼴찌입니다. 100이 바뀌면 꼴찌죠. 122등인가? 그러면 이게 꼴찌죠. 옛날에 K방역 어쩌고 뭐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배워야 됩니다. 이게 1년 전에 인터뷰를 가지고 지금 박영수가 털었지 않습니까? 예. 1년 전에. 지금 이게 방역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문재인 보고 코로나로 흥한 자, 코로나로 망한다. 예. 이 말 제가 많이 했죠. 예. 지금 이게 벌써 방역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이게 큰 원인이거든요. 따라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부분도 잘한다 봐요. 서울시장이면 소통령입니다. 너무 이게 그 중앙정부에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따라서 가서 이게 그 소신 있게 방역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거는 이게 국무에서 저는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한마디 하면 어제 제가 김문수 TV를 봤거든요. 예. 유튜브 일로 라이브 있잖아. 거기에 차명진이하고 이동환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파 대통령 표결을 한 거야. 네. 5명 뭐 여러 가지 윤석열, 안철수, 뭐 홍준표 막 있잖아. 네. 그거 했더니 전부 다 1등을 오세훈을 꼽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게 한 발 늦었다. 아니 그 방송하는 분 오세훈이가 다음 대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이번에 못 놓잖아요. 이미 몇 달 만에 사퇴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오세훈의 호감도가 뜬 건 맞지만 오세훈은 5년 뒤를 보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다른 후보인데 그만큼 제 말은 오세훈에 대한 기대 이게 크길래 어제 왜 그럴까 제가 김문수 지사가 정치를 몰라서 오세훈가 진짜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차명진이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이게 인기는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도 안철수 대표 측과 서울시 공동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도 했는데 아마 안철수 측에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장 등 자리를 꽤 요구를 하는 모양이에요. 물론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가 10일 날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은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도와준 것은 맞지만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그런 주체고 경우에 따라서 안철수 측 좀 배려는 할 수 있지만 밥그릇 싸움 하듯이 나눠먹기 하듯이 몇몇 자리를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요.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 배부른 개돼지 이야기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이제 안철수의 잘못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오세훈하고 양비론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첫째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제 공동정부를 하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이게 공유해서 정책을 같이 펴는 거예요. 예. 자리 나눠 먹는 게 공동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을 공유하는 거지. 이런 게 또 꿈을 챙기는 게 그게 안 맞고 첫째. 자, 두 번째. 안철수는 이게 다른 꿈이 있잖아요. 본인이 이게 정치 이제 안 하고 자리만 챙겨 끝내려면 끝내야지. 근데 본인이 만약에 대권 나갈 수 있죠. 오세훈은 못 나가잖아요. 대권 이게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정무부시장 이런 자리 내하고 반 나눠줘.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본인에게 하나 대권 후보로 가려면 다른 거는 양보해야죠. 예. 그냥 몇 자리를 주면 받고 고맙게. 네. 안 주면 양보해야지 이걸 요구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잘못됐고요. 자, 세 번째. 가장 잘못된 게 안철수 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제가 캠프 가봤잖아요. 오세훈 여직원들에게 시대에 전화 고민을 받고 하는 거예요. 인물 다 떠나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예. 지금 이게 부시장 할 만한 깜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장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전부 이게 인재들 다 국민의힘 들어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거 해가지고 지분 얼마 달라? 이거야말로 이게 구태정치고 진짜 안철수가 만약에 그랬다면요. 정말 이게 희망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안철수 대표 그런 게 욕심 다 버리고 진짜 못 먹고 살면 자기 돈으로 먹이 살려주란 말이 몇 명 없어요. 사람도. 선거도 안 했는데 누가 있어요. 따라서 저는 안철수 대표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인사권이고 뭐고 그것은 오 시장한테 다 맡기고 그쪽에서 좀 배려를 해준다면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도와줬으니까 지분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만약 나간다 한다면 안철수는 저는 끝장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